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용산을 향해서 인적 쇄신을 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인위적인 인적 쇄신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박장범 KBS 사장 후보도 이 인적 쇄신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박장범 사장 후보자는 아직 뭐 거기에 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아 거기에 낄 수조차 없다.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예. 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이런 명태균 같은 협잡군과 같은 사람이 대통령 주변에 꼬이는 거를 막지 못한 대통령실 관계자 내지 정부 정책을 산으로 끌고 가는 강료들에 대한 뭐 쇄신을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 KBS는 아직까지 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래서 내가 박민 날렸잖아. 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박장범이 잘하겠지. 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 인사청문 요청서에도 설명을 해놓은 거 보니까 네, 박장범 매우 훌륭한. 예. 예. 아 저기 근데 이 원고에 있는 거 읽어도 되나요? 읽어야죠. 너무 유려한 문장으로 넘쳐나는. 아니 여기 질문지에 네. 이제 우리 처장님께서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간략하게 쓰시면서 옆에 본인의 코멘트로 삐 소리 이렇게 네, 제가 개소리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지은 아나운서가 처장님 이거 진짜 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쓰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네. 네, 써놨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삐 네, 소리 네. 예 개소리라고 하셨어요. 네. 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살펴본 대로 박장범은 이게 정상적인 공영방송의 뉴스의 공정성은커녕 방송을 공영방송을 파괴한 주범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면서 뭐라 했냐? KBS 공정한 보도로 KBS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재정립이요? 네, 그리고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의지를 겸비한 사람이다. 조직 내 신망을 받고 있다. 탁월한 친화력과 협상 능력, 적극적인 자세로 조직 내에서 신망을 받고 있다라는데 지금 기자들의 495명이 반대를 하고 네. 기수별로 이렇게 규탄 성명이 나오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한 공영방송 KBS가 공정한 보도와 경쟁력 있는 방송 콘텐츠 생산을 통해 공영방송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네. 위기인 건 아시나 봐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데 언론인으로서 보여준 성과와 경력, 자질과 역량, 공영방송에 대한 확고한 철학 등을 종합할 때 예. 사장 후보자 적임자로 판단한다. 이게 진짜 제가 왜 개 플러스 소리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납득이 되는 게 엉뚱한 소리를 지금 대통령이 없어요. 인사권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7일에 기자회견을 한다 해서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주겠느냐 예. 기대가 1도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어떤 인사청문 요청서에 쓰여 있는 미사 여구 중에 공감 가는 게 하나라도 있다. 없죠. 하나도 없어요. 제로. 아니 저는 보고 결국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고 들었던 생각이 정부는 용산은 지금 KBS에 이런 역할을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역설적으로 좀 알 수 있었다라고 예. 알 수 있었고요. 딱 제가 봤을 때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요 내용이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사회적 게이트 키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라는 얘기가 딱 저 눈에 들어왔는데 정제되지 않은 정보가 범람한다라는 건 이거는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짜 뉴스고 듣도 보도 못한 사회적 게이트 키핑이라는 말이 결국은 디올백은 디올백이 아니라 파우치입니다. 예. 라고 하는 게이트 키핑을 해야 된다. 그 역할을 박장범 후보가 아주 훌륭히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인사청문 요청서에 평가가 담겨 있고 KBS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용산의 의도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용산의 메시지네요. 네. 용산의 메시지. 가짜 뉴스 선동 세력이란 표현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나온 거예요. 정제되지 않은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파우치라고 얘기하니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고 이게 진짜 뉴스다. 사회적 게이트 키핑을 거친 결과물이다. 디올백이 아니고 사치품이 아니고 생필품이다. 생필품이다. 파우치예요. 예. 뭐 그런 거죠.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이제 네. 잡혔어요. 오늘 오전에 과방위에서 회의도 했고 18일, 19일 19일 이틀로. 이틀간 하죠. 예. 보통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하는데 인사청문회 이틀 한다는 건 그만큼 검증할 게 많다라는 건데
이 박장범 사장 후보가 매우 위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고 법원이 5번이나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한 거는 위법하다 했음에도 거기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여권 이사들이 야권 이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히 내부 구성원들의 예. 파업 투쟁에도 무릅쓰고 박장범 후보자를 임명한 거는 반드시 검증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사실 이틀도 모자르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틀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틀이 됐고 뭐 결과적으로 이진수급은 안 된다. 이진석은 3일이었죠. 3일 안 되나? 네. 그런 거 같고요.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할 때 인사청문회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한가를 검증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검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부적합한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박장범 같은 경우에 지금 알려진 거에 따르면 뭐 위장 전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어머님을 그 연말 정산할 때 뭐 인적 공제를 했다든지 기존의 화려한 윤석열 정부의 뭐 강요들하고 비교해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이제 영향을 주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보고 다만 그렇다라고 하면 박장범 후보자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KBS를 운영할 것인가. 아, 예를 들어서 지난해 박민 사장 또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네. 근데 박민 사장이 그때 의원들이 자 지금 KBS에서 임명동의제라는 제도가 있어 할 거야 말 거야라고 물어봤을 때 박민 사장이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하지만은 취임하자마자 임명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 임명동의제를 파기해 버렸습니다. 단체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파기해 버렸거든요. 인사청문회만 잘 버티면 어쨌든 임명이 되니까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사람이 또 거짓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간의 행적에 비추어서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박민 사장이 KBS를 망쳐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그런 것에 동의하느냐. 당신이 사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물어서 반드시 이 사람이 KBS 사장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드러내는 자리가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인사청문회 할 때는 몇 시에 갈까요? 오라고 한 시간보다 한 3시간 일찍 가려나? 그것도 모르겠네요. 아, 저희들이 또 막아야 되나요, 그러면? 가서 국회 안에서 막으면 네. 큰일 납니다. 지금 뉴스 보니까 예. 박상현 본부장님 참고인으로 채택됐는데요. 인사청문회. 아, 알고 아, 계셨어요? 아직 그런가요? 못 받았을 예. 것 같은데요. 네, 못 뉴스에 받았는데. 떴어요. 아, 뉴스에 떴어요. 본인의 뉴스- 일정을 뉴스에 그런 것도 뜨나요? 네. 아, 20명 이상 네. 지금 증인하고 참고인으로 아, 20명 채택이 이상. 됐어요. 예. 예. 거기에 박상현 언론노조 KBS 본부장님이 네, 포함돼 있다고 나옵니다. 나가셔야 된답니다. 저랑 같이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되셨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들을 진짜 KBS 언론노조 본부장으로서 좀 낱낱이 속 시원하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앞으로 KBS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그렇죠.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누군가는 이 국민들의 눈높이란 표현 참 즐겨 쓰시던데 그 눈높이에 맞게 이걸 제시해야 될 분인데 과연 그걸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좀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뭐 하신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 KBS가 우리 시민들이 이게 KBS가 너무 이게 추락을 하고 예. 사실 KBS가 신뢰도 1위의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 1년도 채 안 돼서 박민 낙하산에 이어서 지금 박장범 앵커 저희가 다 살펴봤지만 예. 지금 KBS가 신뢰도 지금 막 3위, 4위로 추락을 하고요. 지금 시청률 추락하고요. 시청자 수도 최근에 지상파 방송이 다 늘었는데 유일하게 줄었어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KBS 뭐 하느냐 내부에서 안 네. 싸우느냐 이렇게 또 실망하시는 목소리를 또 내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KBS 내부가 아까 보셨지만 저렇게 기수별로 저렇게 실명으로 네. 기자들이 내는 경우는 제가 볼 때 언론 역사상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낸 경우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첫 파업 투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저항을 정말 가열차게 안에서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KBS를 공영방송을 국민의 것으로 돌리라고 정치권에 그리고 KBS 지금 경영진에 격렬하게 저희가
요구하고 네,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KBS의 내부에 얼마나 가열차게 지금 저항하고 있는지 얘기도 좀 듣고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예. 네. KBS 내부의 전투력 좀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박민에게 속았다라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박민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박민은 KBS를 망치러 오는 사람이지 절대로 살리러 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그 속았다는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싸워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박민 사장이 연임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조직 장악을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예. 하는데 그 조직 장악을 실패할 수 하게끔 만들었던 게 사실은 저희 계속 쌓아왔던 저희 KBS 본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박민의 탈락은 당연한 귀결이고 하지만 박장범이 또 온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은 또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또 저희들이 언제든지 싸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네, 박민의 연임을 중단시킨 힘도 내부에서 싸우고 또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힘을 모아주기 때문이거든요. 박장범을 아웃시키는 이런 아부방송, 조공방송으로 공영방송 파괴하는 자를 아웃시키는 힘도 내부의 투쟁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현우님께서 지금 유튜브로 질문을 주셨어요. 새 9시 뉴스 앵커인 최문종 씨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최문종 앵커도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냥 박장범 사장 후보자와 같은 길을 걷는다. 제2의 네. 박장범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른 시기에 앵커에 발탁이 돼서 취재 현장은 일찍 떠난 사람이고 네. 특파원은 아니고 연수를 다녀왔나 뭐 그렇고요. 계속 앵커를 하든지 예. 아니면은 비제작 부서에 가 있든지 뭐 이렇게 되고 얼마 전에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문종 기자가 현업에서 뛸 때 같이 출입했던 기자다라고 네. 하면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굉장히 뭐 놀랬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은 그 페이스북에 올리신 분은 신문 기자였는데 최문종 앵커가 같이 출입을 할 때 너희들이 쓴 거 그냥 우라카이 하면 된다. 일본어를 업계 용어로 쓰잖아요. 예. 업계 용어로 그냥 베껴 쓰면 된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 하면은 우리는 그냥 하면 되니까 뭐 열심히 해라. 자기는 뭐 이런 거 취재 안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는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KBS 앵커가 된 게 굉장히 놀랍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을 올렸던데 그랬군요. 네, 저는 그 최문종 앵커가 제2의 박장범이 안 돼야 된다, 안 되길 바라는데요. 46기, 47기 그 기자들의 성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박장범 앵커가 리포트와는 무관한 내용을 앵커 멘트에 넣거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일도 잦았다. 이런 일은 유독 정권과 여당에 관련된 보도에 집중됐다. 이런 이른바 이게 장범하다. 이게 장범하다. 내부에서 나온 유행어라면서요? 네, 그렇죠. 장범하다. 네, 네. 기자들의 리포트나 멘트들을 앵커가 임의로 정권에 유리하게 바꾸고 하는 이런 행태는 이게 장범하다라는 말이 내부에 유행어가 돼서 될 정도 얼마나 여로 이게 했다는 건데요. 최문종 앵커는 이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거고 그렇죠. 만약에 제2의 박정범이 된다면 KBS 내부에서 이런 행태는 낱낱이 좀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고 고발을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KBS가 장범하다라는 이 조소 섞인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내부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은데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도 지켜봐야 할 거고 임명을 하겠죠. 하게 되면 KBS를 어떻게 끌고 갈지도 봐야 하겠지만 KBS 내부의 그 결속력, 지속력, 투쟁력 이런 게 이제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박장범 앵커에 대해서 보도본부에서는 이미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예. 저희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박장범 찬반 투표를 한번 실시해 볼 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마 인사청문회 전에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KBS 구성원들은 그러면 박장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이 KBS 사장으로 적합한지 저희들 의견을 직접 물어볼 예. 예정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도 95% 이상 되겠죠? 거의 100% 아닐까요? 그 다음 주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네. 아 그러면 또 그 언론 아싸에서 저희가 내용이 다음 있으면 주 목요일까지니까 그러면 결과는 이제 다다음 다다음 주 주 정도에. 화요일이고 다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아마 지금 또 시간에는 청문회가 한참 열리고 맞겠네요. 있겠네요. 예, 네. 19일이 청문회 네.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 민원연에서 무슨 게임을 만들었다면서? 아, 네. 저희 박장범 이 아까 낙하산 네. 후보 3명, 4명 보셨잖아요. 이 지금 KBS 사장 후보자들이 얼마나 자격과 자질이 안 갖춰진 낙하산 후보들이었는지를 게임을 하시면서 시민들이 예. 볼 수 있는 음. 그리고 이 3명, 4명의 후보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볼 수 있는 그 박장범 KBS 낙하산 사장 게임을 예.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낙하산 사장 게임. 네, 네. 그 뉴스 고르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뉴스요? 네, 아이템 고르는 거. 가장 네. 네, 시민들이 이런 뉴스를 하면 네. 이런 뉴스를 나는 하면 사장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건데요. 뉴스를 골라서 저는 했더니 사장 후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장범스럽게 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뉴스를 해야 KBS 뉴스 다울까? 네. 요새 그런 걸 게임으로 만들어서 네, 저희가 그 사람들이. 게임이 사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네. 이진숙이 어떤 악행을 했는가 이런 걸 게임으로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너무 재밌게 즐겨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박장범을 비롯한 네네. KBS의 낙하산 사장 후보들도 시민들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많이 한번 게임 예. 즐겨 보십시오. 게임은 만들었지만 본인은 사장의 축에 못 낀다고 사장님께서 나는 KBS 사장에 갈 수 없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서 또 훌륭한 일 해주시면 되죠. 오늘 웃으면서 저희가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KBS 얘기가 이게 웃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서 같이 힘내고 연대하는 네. 차원에서 뉴스 오로로과 언론아싸가 함께 했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단독으로 거의 KBS 얘기를 다뤘는데. 일단 말을 기게 해서 죄송하고요. 저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예. 좀 자주 나오겠습니다. KBS 상황 저희들이 투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께 좀 알리는 기회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작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오늘 다른 공영방송 그 위원장님이 노조 위원장님이 KBS 땡 잡았다 이랬는데요. 이제 뭐 MBC, YTN, TBS 위원장님들 나오실 네. 텐데 저희 민원연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KBS 보도가 이게 국민을 위한 목소리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편들기로 얼마나 악용되고 있는가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데 계속 감시를 통해서 공영방송이 진정한 국민의 방송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직접 KBS만 갖고 직접적으로 집중해서 얘기를 하니까 훨씬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에 마무리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언론아싸 항상 네. 마지막에 하는 게 있거든요. 구호가 구호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되죠? 알죠? 네. 네, 해주시죠. 시민이 언론의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이렇게 네. 그러면 하겠습니다.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같이 이제 하고 제가 뉴스 호로록 하면 두 분이 언론하고 아싸를 끝에 네. 붙이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한번 해보고 우리 마무리를 하도록 네. 하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뉴스 호로록 언론 언론 아싸!